안녕하세요, 부동산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사실 연일 이어지는 강력한 규제에 대개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규제 추세가 점점 구체화되고 세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면, 사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그 많은 제도들, 그리고 이제 개정된 법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내용에 맞는 해결책을 이제 스스로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이제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이유도 되고요. 사실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사실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저도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좀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하겠다 이러면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능력이 허락하는 한은 언제든 편하게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 많이 활용하셔서, 만약에 이 지금 영상 관련된 그 주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은 가볍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현장에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애매한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이게 매매든 전세든 거래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 부동산을 중개했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마지막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주체가 명확하다면 사실 분쟁이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 주체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경우는 결국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은 임대차 계약을 2년을 체결을 했는데 그 임차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나가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2년이 지나고 상호간에 합의가 따로 없이 그냥 그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으로 이제 갱신돼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돼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될지, 이게 좀 애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호 간의 약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주체는 임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분쟁 관련된 이제 판례를 찾아보면 그 판례에서 처음과 끝은 좀 다른 내용이 있지만 결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상호 간의 약정이 없다면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그 말은 곧 중개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원칙은 임대인이지만 상호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임차인으로 그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한 번 이상 봐주게 되면 그 편의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통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라 라는 이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이걸 말로만 약정을 하고 결국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그 순간에 편의를 봐줌을 승낙함과 동시에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이제 임차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전화 내용을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합의된 내용을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증거를 남기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나중에 이제 분실이 되거나 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저장만 해두시지 말고 그 내가 보냈던 내용과 상대방이 답변했던 내용이 그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개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이다. 그러나
그건 원칙일 뿐이고 얼마든지 상호 간의 약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 주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두시는데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을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갖고 있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중개수수로 관련된 분쟁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